임장을 이제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해온 물건을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은지 설명해 드리는 건 실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갖고 이건 좋네 나쁘네 판단해 드릴 거라는 거죠. 자산평가서 써갖고 저한테 제출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렇게 처분하시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멘토링 해드리는 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4주간 강의를 하게 될 용주주 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재 맨 앞을 한번 봐주십시오. 수익형 투자의 절대 법칙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에다 낙서하시면 퇴장되십니다.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안경을 그리신다든지 뭐 여기 짝대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강의, 오늘 강의는요. 부자가 되는 법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해 오셨던 자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봐 드리는 어떤 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의는 세금에 관한 강의예요. 세금에 관한 강의. 그래서 세금에 관한 강의인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라든지 책 이런 거에서 많이 세금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안 들어본 내용만 강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봤다! 그럼 수강료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이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임대사업자하고 임대법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건물을 알아보거나 임장하거나 이런 강의는 없어요. 3, 4강에 있는 거고 1, 2강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절세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3강부터 실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4강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또 계약하고 어떻게 좀 뭐 손해 안 보고 사기 당하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4강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KB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에서 매년 통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다. 대한민국 1%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10억, 순자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금융자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부장 1%예요. 대한민국 1%.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은 어때요? 부동산에 몰빵돼 있죠. 금융자산은 10%, 20%, 30% 정도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10억 정도 갖고 있다면 부동산은 한 70억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부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 부자들은요, 법인을 활용합니다. 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걸 통계를 잡는다는 자체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0.5% 정도 되려면 100억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맞는 거고, 이제 통계상으로는 뭐 9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숫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좀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은 진짜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죠. 매달 어디서 나오는 현금이 있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소확행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돈만 많다고 100억짜리 땅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노후가 준비가 돼서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 20세기의 재테크 방식은 이거거든요. 결혼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잖아요. 내 집 마련해.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평수 늘리기 하죠. 평수 늘리기 20평짜리에서 30평으로 갔다가 40평으로 갔다가 50평으로 딱 가면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 집 하나 남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분당이나 강남이나 용산에 있으면 대박이겠지. 근데 평택에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산에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해가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해서 작은 데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서 현금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저는 뭐 책에서도 보시고 영상에서도 아실 거예요. 뭐 어디에서는 120억 자산가라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70억 자산가라 그랬다가 어디선 150억 자산가라 그랬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 영상이 옛날 영상이라 그런 거예요. 옛날 영상이라 그런 거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200억입니다. 지금 자산은 200억 정도 됐어요. 순자산은 아니에요.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부채 포함입니다. 부채 포함. 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순자산도 아니고 총자산 2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비싼 돈을 내고 제 말을 들으러 왔을까요? 그거는 순자산 150억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온 거죠. 매달 현금으로 8천만 원. 그러면 제가 200억으로 바뀌었으면 현금으로는 과연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따지면 9,898만 원 나옵니다. 9,898만 원. 아까 장부 봤어요, 제가. 매일 봐요, 매일 봐. 그래서 9,898만 원 나오고 있어요. 곧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1억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내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내년 연말에는 또 얼마라고 내 유튜브를 찍을까요? 여러분들의 얼마나 또 속을 뒤집어 놓을까요? 여러분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을까요? 저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보면 1억 5천 정도 매달 현금으로 나올 거라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한 3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제가 예상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제가 진행하는 게. 그럼 그때 가서는 2.5억 정도를 번다라고 자랑할 겁니다. 전 지금 미래에 벌 돈을 미리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도대체 저 새끼는 저 새끼는 뭐야? 저 인간은 도대체 뭐로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막 팍팍팍 쌓이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 상식의 범주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익형 자산은요, 절대 대박이 없어요. 절대 대박으로 한 방에 터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상승하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형 자산을 투자한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한 18년,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해봤더니 20년이에요, 여기 20년. 여긴 10년이요. 20년 했더니 지금 9천만 원이 됐다고 봅시다. 월 현금으로. 응? 자산은 200억 정도 됐다고 봅시다. 이 기준으로 라고 봅시다. 이게 200억이다. 20년에 200억. 이게 9천. 자, 그러면 거꾸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얼마 벌었을까요? 10년 전에. 얼마 벌었을까요? 그러면 한 4,500 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9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900만 원. 제 20년간 현금 흐름이든 자산의 상승이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MC의 제곱. MC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올라가요. 제가 사고를 치지 않아도 이거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이라고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3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 450 이하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형 자산을 만들고 지금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뭔가 옮겨 타고 또 지가세 먹어야 되니까 또 1년 또 보유하고 막 해야 되잖아. 이게 공부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집 처분하려면 이게 쉽지 않잖아. 또 아깝잖아. 1년만 더 갖고 있으면 비과세고. 팔려고 그랬더니 집값 다 내렸고. 이거 어떻게 좀 기다렸다 팔아야지. 다 계산해보면 바로 안 돼. 그래서 플레이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했다 오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딱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손을 안 대도 내 생활 습관에, 내 생활 시스템에,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그냥 상승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자의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부자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내가. 그리고 그게 몸에 배이잖아요. 공부한 거 몸에 배이잖아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오래 되면.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또라이라고 불러요. 왜? 틀리게 살거든.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게 살거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면서 이 터닝 포인트만 지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55세 이상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이제는 요즘 결혼 자금 다 대줘야 되잖아요.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그렇기 때문에 55세 때 돈을 아주 많이 써요. 50세에서 60세까지 돈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 실직 당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써야 될 때 돈을 기존에 모아놔야지 뭘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 게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대부분. 지금 솔직히 자녀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아놔야 된다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돈을 줄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살면서 보태줄 수가 있는데 과외비에 몰빵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영재가 아니에요. 과외비에 몰빵할 필요 없어요. 자녀의 성적은 어떤 정도냐면요, 제 성적하고 아내 성적을 더해서 나누기 2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성적증명서 떼어보고 내 성적증명서 갖다가 비교해보고 더해보면 알아요. 우리 아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그걸 아무리 과외시켜도 이게 안 돼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요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공방인데 공방. 거기에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애보다 1살 많아요. 서울대를 갔어요. 제가 뚜껑이 열렸잖아요. 맨날 만나는 사장님이고 맨날 보던 애인데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장님, 저 사장님 저기 애 보니까 과외하는 것 같던데 과외 선생님 우리 다 붙여줘.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더 낼 테니까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다 과외를 시켜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 집어넣었어. 선생님 시간에 맞춰줄 테니까 애가 그냥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천안에 있는 지방대 갔어요. 3년제. 아니, 안 돼. 그건 국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지. 저는 여태까지 수익형 자산을 계속 투자해 오다가 수익형 자산을 안 산 지 꽤 됐어요. 수익형 자산을 안 산 지 3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엔 지금은 이제 뭔가 건물 지려고 하고 있고 뭔가 해서 성과가 안 나. 돈만 썼지 성과는 안 나. 땅 사놓고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만 있지 수익형 자산을 마지막으로 사고 안 산 지가 3년이나 됐단 말이야. 근데 자산이 상승해요. 현금 흐름이 상승해. 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거든. 지금은 다 월세야, 100%. 왜? 자꾸 나 놀리잖아. 너 빌라왕 아니냐? 너 빌라왕이지. 너 원룸 많다며 너 전세 다 갖고 있다 뻥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500개 싫어서 그냥 다 월세로 다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올 월세인데 월세가 또 오르잖아. 또 10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